안녕하세요. 홍동호 입시톡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은 2023 정시 전망 숭실대학교 인문 모집단입니다. 본 방송은 전체적인 어떤 추이 2020학년도부터 2022학년도의 입시 결과에 대한 어떤 평균에 대한 추이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러한 추이를 확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을 가지고 본 정시를 지원하기 전에는 보다 구체적인 상세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 계획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023학년도 숭실대학교 인문모집단에서는 전형 방법에서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학교 인문모집단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인문계열과 경상계열이죠. 이 두 모집 계열에서는요, 수능 반영 방법이나 아니면 가산점 이런 부분들, 영어에 있어서의 어떤 등급 점수 이런 부분들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역별 반영 비율에서 다르다는 거, 그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인문계열에서는 국어가 35%, 수학이 25%를 반영하는 반면에 경상계열에서는 국어가 25%, 수학이 35%라는 점, 그 부분을 구별하셔야 되고요. 수능 반영 방법에 있어서 100분위 변표라고 하는 것은요,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입니다. 대부분 수험생들 다 아실 테고요. 특정한 어떤 선택 과목에 대한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에서의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은 없습니다. 한문이나 제2외국어 영역을 통해서 탐구 점수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 확인하시고요. 한국사는 등급별 가산점이 부여가 된다는 거, 영어에서의 1등급은 200점 만점이고요. 2등급은 194점, 3등급은 186점, 4등급은 173점입니다. 전체적인 성적의 차이가 큰 만큼 여러분들이 성취한 영어 등급의 점수에 대한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숭실대학교 인문모집단위의 전형 방법의 특징은요,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올해까지 전체적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2021학년도 이후 어떤 성적에 대한 추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어떤 입시에서도 성적 추이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 확인하기 바라고요. 인문과 경상 모든 모집 단위, 모집 계열에서 전형 방법에 어떤 변화가 없다는 점, 그 부분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3학년도에는 어떤 전망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런 부분 속에서는 어떤 추이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쟁률입니다. 2020학년도부터 2021, 2022학년도로 오면서 경쟁률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바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빨간색의 네모로 인문 가군의 모집 단위고요. 경상계열은 다 가군에 몰려 있습니다. 회색으로 되어 있죠. 삼각형. 그 다음에 X표로 되어 있는 인문 나군 모집 단위, 노란색의 인문 나군의 모집 단위, 그 다음에 파란색의 별표로 되어 있는 인문 다군의 모집 단위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문 가군이나 경상 가군, 그 다음에 인문 나군의 모집 단위는 약간의 어떤 변화, 살짝의 어떤 변화가 있지만 인문 다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쟁률이 높아졌죠. 경쟁률이 높아졌다. 다군인 만큼 경쟁률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다군에서 경쟁률이 높아졌다고 하는 점, 작년도의 어떤 불수능이라는 그러한 특징 속에서 경쟁률이 더 높아졌다고 하는 점, 그만큼 눈치 작전이 치열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경쟁률에서의 어떤 추이, 이러한 부분들을 잘 눈여겨 두시고요. 다음으로는 합격자들의 평균 성적입니다. 이 합격자들의 평균 성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우리가 방금 전에 인문 다군에서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했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오히려 인문 다군 같은 경우에 합격자들의 평균 성적을 보면 상당히 떨어졌어요. 특히 2022학년도에 인문 다군이 상당히 점수가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에서의 파란색은 인문 가군입니다. 주황색은 경상 가군이고요. 회색은 인문 나군이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 인문다군이라는 점, 노란색의 선을 주의 있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인문가군에서는요 2020학년도에 80.7, 2021학년도에 78.5, 2022학년도에 81.6으로 오히려 2021학년도보다 작년도의 성적이 올라갔어요. 그에 비해서 경상가군은요 2020학년도에 87.4, 2021학년도에 87.3에서 2022학년도에 82.6으로 오히려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인문나군은요 2020학년도에 87.1, 2021학년도에 85.1, 2022학년도에 80.5로 떨어졌습니다. 사실상 이제 나군 같은 경우는요 영어 영문과 도고동문 두 개의 어떤 모집 단위만 있었고요. 인문다군 같은 경우는요 2020학년도에 87.8, 2021학년도에 85.8, 2022학년도에 81.8입니다. 이 다군의 모집 단위에서는 사회복지학부 한 개의 모집 단위만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 속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경향이지만 인문가군이 오히려 작년도에 성적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작년보다 작년도의 어떤 수능의 난이도, 어려움,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상당히 어떤 치열한 눈치 작전이 펼쳐졌지만 그 중에서도 좀 더 상위권, 고득점의 어떤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숭실대학교 인문가군에 몰렸다라고 하는 점, 이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 추합률입니다. 추합률에서 나타나 있는 표는 주홍색이 인문가군이고요, 회색이 경상가군이고, 노란색이 인문나군, 파란색이 인문다군입니다. 이러한 색에 대한 거 잘 확인하시고요. 이러한 부분 속에서 추합률을 보면 전체적인 어떤 모집 단위들이 실제로 2021학년도에 살짝 높아졌다가 2022학년도에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 추합률이 낮아졌다는 것은요 그만큼 어떤 하향 안정적인 지원보다는 좀 나름대로 소신 지원이나 성적 군대의 학생들이 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 속에서 인문다군에서는요, 다군입니다. 다군은 이제 한 개 모집 단위만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사회복지학부 한 개 모집 단위죠. 이 인문다군의 사회복지학부는요 오히려 추합률에서 보면 2020학년도에 387.5%에서 2021학년도에는 329.4%, 2022학년도 작년이죠 344.4%의 굉장히 높은 어떤 추합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 다군의 어떤 특성상 그러한 부분들을 보일 수 있죠. 자, 그러나 다른 모집 단위들에서는요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의 높은 추합률에 비해서 2022학년도의 작년도에 추합률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점, 2022학년도에 하향 안정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소신적인 어떤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몰린다라고 하는 점, 특히 수능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신적인 어떤 지원 경향,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성적이나 어떤 추합률, 그 다음에 경쟁률의 어떤 추이를 통해서 내가 어떤 지원 계획을 삼을지 대략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시 전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의 자료는 대학별 2023학년도 전형 계획안, 대학별 입시 결과 발표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자료에 대한 업로드를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설정해 두시면 빠르게 받으실 수 있고요. 입시에 관련된 궁금한 점은 댓글 또는 아래 나와 있죠 링크를 통해서 홍동호 입시도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각각의 어떤 모집 단위, 가나다군에 있는 숭실대학교 인문계열 모집 단위의 각각의 어떤 모집 단위들의 개별적인 3개년 성적의 추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군입니다. 가군에서 인문계열에 해당됩니다. 국어국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철학과, 사학과, 법학과, 국제, 법무학과, 행정학부, 정치외교학과,
경제학과, 정보사회학과, 언론홍보학과, 평생교육과를 통해서 213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모집 인원은요, 2020학년도에 173명에서 2021학년도에 191명, 2022학년도에 200명에서 오히려 작년보다도 13명이 늘어난 그런 모집 인원이죠.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어떤 정시와 수시에 있어서의 모집 인원의 안정적인 어떤 비율, 정시를 40% 이상 늘리겠다라는 어떤 정부의 그러한 방향에 숭실대학교가 발맞춰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참조하시면 될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 합격자들의 어떤 평균적인 성적이라는 거, 이것이 커트라인이 아니라 평균 성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요. 이러한 평균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커트라인과는 좀 다르겠죠. 이러한 커트라인과 평균 성적의 차이가 큰 모집 단위도 있고 거의 없는 그런 모집 단위도 있는 만큼 좀 더 개별 모집 단위에 대한 자세한 성적에 대한 확인을 한 이후에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요, 국어국문학과 같은 경우는 성적에서 보면 2020학년도에 87.2, 그 다음에 2021학년도에 85.3, 2022학년도에 83.5, 즉 전체적인 어떤 성적의 하락, 이러한 부분들이 보이죠. 불어불문학과에서도 2020학년도에 88, 2021학년도에 86, 2022학년도에 79.2로 하락했고요. 중어중문학과도 87.2, 83.7, 80.7 점수로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일어일문학과도 87.3에서 84.8, 그 다음에 79.3점으로 이제 하락했고요. 철학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3명이다 보니까 그 점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공개를 안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84.2 점수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사학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87.3에서 86.2, 2022학년도 79.3점으로 전체적인 어떤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법학과도 2020학년도에 88.3, 2021학년도 86.2, 2022학년도에 83.5점으로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국제법무학과 또한 86.3, 85.5, 78.8, 행정학부도요 87.3에서 86점, 81.3으로 상당히 큰 폭의 점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치외교학과도 87.3에서 83.7, 84, 정보사회학과도 87.8에서 84.8, 83.2, 언론홍보학과에서도 87.7, 83.8, 81.3, 평생교육학과도 또한 86.8에서 84.8, 82점으로 가군에 있는 인문계열 모집단이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상당히 하락했다는 것. 바로 이러한 부분들은요, 실질적으로 어떤 그 하향 안정적인 지원, 작년도에 불수능이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향 안정적인 지원보다는 본인의 어떤 소신적인 그러한 지원 경향이 좀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가군에 있어서의 경상계열 모집 단위입니다. 경상계열 모집 단위는 인문계열과는 좀 약간은 다르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경제학과, 글로벌 통상학과, 경영학부, 회계학과, 벤처중소기업학과, 금융학부로 해서 222명을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2020학년도에 177명에서 2021학년도 185명, 2022학년도에 205명을 선발했던 것이 올해는 17명이 늘어난, 작년보다 17명이 늘어난 222명을 선발한다는 점, 이러한 부분들이 일정 정도 점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요. 합격자들의 어떤 성적의 평균 성적인데요.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요, 2020학년도에서 87.5점에서 2021학년도에 87.8점으로 오히려 살짝 높아졌어요. 그러다가 2022학년도, 작년도에
84.8%로 상당히 점수가 하락되었죠.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전체적인 어떤 모집단에서 본 또한 벤처 중소기업학과 같은 경우도 2020학년도에 86.2, 2021학년도에 86.8점에서 2022학년도에 83.2점으로 하락했고요. 금융학부도 87.2점, 87.8점으로 살짝 높아졌다가 2022학년도 작년도에 80.7점으로 상당히 많은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 글로벌 통상학과나 경영학부, 회계학부 같은 경우에는 성적의 어떤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하는 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가군의 어떤 인문 계열처럼 가군에서의 경상 계열에서도 성적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물론 불수능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하향 안정적인 지원에 보다는 좀 상향 또는 소신 지원의 경향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수능이 어려웠을 때 소신 지원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점,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군과 다군인데요. 나군에는 이제 두 개의 어떤 모집단이 영어 영문학과와 도구 동문학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군에서는 사회복지학부 한 개의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집 인원에서 보신다면 다군에서 작년도보다는 이제 2명이 늘어난 20명을 선발을 하고요. 오히려 영어 영문학과는 작년보다는 1명이 줄어들었지만 도구 동문학과가 1명이 늘어나서 작년과 같은 그런 모집 인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성적에서도 보시면은 아까 이제 다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적에 대한 것들을 보긴 하셨는데요. 전체적인 지속적인 어떤 하락, 사회복지학부 같은 경우는 2020학년도에 87.8점에서 2021학년도에 85.8점, 2022학년도에 81.8점으로 어떤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추세는 나군에서도 동일했다는 거죠. 나군의 영어영문학과도 2020학년도에 86.3, 2021학년도에 85.3, 2022학년도에 78.2점으로 도구동문학과도 87.8에서 84.8, 82.7점으로 전체적인 하락세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 따라서 앞에서 봤던 가군의 인문과 경상계열처럼 나군과 다군에서도 2022학년도에 성적의 하락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하향 안정 지원이 아닌 소신 또는 소신 상향 지원의 어떤 추세가 상당히 좀 강한 어떤 지원 경향이었다. 수능이 어려웠을 때 좀 소신 지원하는 그러한 경향이 강했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려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세부적인 어떤 자료, 커트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고 지원 계획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설정을 말씀드리고요. 2023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